안녕하세요. 청소년 멘토링 앤 리더십 아카데미 12기 네 번째 시간 메모 습관이 창의력을 만든다. 조병천 멘토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세종고등학교 김형진, 권태환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매일 쓰는 메모 습관 365회 저자이신 조병천 멘토님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터뷰는 조병천 선생님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두 MC의 간단한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병천 선생님께서는 한글과 컴퓨터에서 근무하시는 등 과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셨으며 현재 자기개발 코치이시며 시간관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저희한테 이제 무슨 질문하실 거라도 있으세요? 나 인사 안 시켜줘요? 선생님? 네. 선생님, 저희 어떻게 인사를 해드리죠? 그냥 편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병천입니다. 이게 진행하는 모습 보고 있다가 이렇게 멘토링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죠? 네. 예, 어색할 겁니다. 네, 저도 어색해요. 뭐 물론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메모법에 관련된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 저는 아까 여기서 이 두 친구가 소개해 준 것처럼 주로 그 시간 관리나 그다음 메모법,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더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산업 강의를 많이 다녀요. 산업 강의란 각 기업체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멘토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여기 지글 청소년 멘토링에서 또 코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근데 프로그래머에서 갑자기 이런 강사로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물론 아까 사전에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제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들어서 알겠죠. 그 프로그래머처럼 생겼어요? 네? 이게 대답이 없네. 프로그래머처럼 생겼어요? 아니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아래 한글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아래 한글 안 써요? 응? 아래 한글 안 써요? 이런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때가 있나? 그래요. 그 한글과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머로도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을 상용한 아이네트라든지 두산정보통신이라든지, 그러니까 줄곧 그 컴퓨터 공학도의 길을 계속 걸어왔었어요. 걸어오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컴퓨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죠. 지금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 짜라면 잘 못해요.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그리고 컴퓨터 뜯어 고치라고 그래도 잘 못 봐요. 그것도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죠.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걷게 됐네요. 근데 말을 좀 아까 연습할 때하고 좀 많이 다르게 나가는데, 오늘 뭐 이 친구도 처음이고 여러분들 다 오늘 처음이실 거예요. 그렇죠? 처음이고 또 이런 형태의 멘토링 방송도 좀 생소할 거고, 오늘은 사실 제가 메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멘토로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뭐 사전에 지금 얘기할 때 제 인생에 대해 좀 얘기해달라. 아까 이 친구들이 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원래 컴퓨터 공학도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쟁이였죠.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뭐 대학도 사실 컴퓨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고, 또 대학 졸업하고 바로 프로그래머로 생활을 했고, 군대도 전산병으로 갔고, 그다음에 제대에서도 즐거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부터 이제 저는 메모를 사실 중학생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메모라기보다도 낙서죠. 우리 여학생들 특히 낙서 많이 하죠. 다이어리에다가. 안 해요? 네, 꿀 먹었어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낙서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업 내용을 조금씩 적고, 그다음에 생각나는 것들 적고. 저는 어렸을 때 공상을 많이 했어요. 상상. 그러니까 상상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떠오른 것들을 또 이제 많이 적다 보니까 이제 메모가 이게 몸에 뱄고, 그것이 이제 지읒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라스베가스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거기서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거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PDA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PDA.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전화 기능만 쏙 빼놓은 것이 바로 PDA예요. 그래서 그 PDA 초창기 버전을 거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뭐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이 프랭클린 플래너는
좀 그냥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다이어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PDA라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생소했던 제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잠깐 이게 만져보고 너무 어려워서 그냥 서랍 속에 놓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제 꺼내보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혼자 쓰려니 너무 어렵고 분명히 나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보다 더 잘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카페를 열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 카페를 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별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동호회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FPUG라고 그래서 퓨처 플래닝 유저 그룹. 그걸 딴 사람들은 프랭클린 플래너 유저 그룹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썼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정기 모임을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나는 좀 많이 배우겠지라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하다가 한 것이 세미나였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일단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잘 쓰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지 해서 세미나를 시작한 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 그 반응이 어떻겠어요?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배운 걸 잘 쓰고 거기에 저는 희열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그 자체가 재미있고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했고 아 이거구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거였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책을 썼어요. 책을 쓰려면 글을 많이 써야 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난 가출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학교 선생님한테 잡혔어요. 잠복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잠복하던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학교에 끌려 들어왔죠. 그래서 뭘 쓰게 돼요? 잘못했으니까 반성문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라고 그러는데 두 줄 쓰고는 더 이상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걸 제출을 했어요. 나는 정말 두 줄 외에는 쓸 말이 없었고, 그러니까 안 쓰려고 안 쓴 게 아니라 나도 남들처럼 A4 한 장에 가득 채워가지고 주고 싶었는데,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이것 봐라. 반성하고 반성문 쓰라고 그랬더니 달랑 두 줄만 써와 하고 더 맞았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만큼 글을 못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그 학교에서 발표 많이 시키죠. 선생님들이. 그 앞에 단상에 나가면 어때요? 친구들 다 있잖아요. 그 나름 떨리긴 해도 발표 잘하죠. 나는 그 앞에만 나가면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릿속에는 열심히 생각하고 나갔는데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종이에 써갔는데 그거 보이지도 않고 그런 대중공포증 같은 비슷한 현상이 막 생겼어요. 그만큼 글도 못 쓰고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 지금은 어때요? 장문의 글을 쓰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떨림없이 그냥 100명, 200명 앞에서 떨림없이 강의를 하고 다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면 내가 변해요. 나는 그 고등학교, 그다음 대학교, 그다음 직장생활 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책을 쓰고 그다음 누굴 가리키고 누굴 멘토링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못 했거든요. 아니 그런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가끔 중고등학교 반창회나 이제 동창회 나가면 선생님들이 참 놀라워합니다. 약간 여러분들 그 일본의 취미 생활을 좀 지나치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오타쿠라고 그러죠. 오타쿠 같은 기질이 좀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 갑자기 술렁거리는 게 동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질이 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고 혼자 뭔가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걸 되게 즐겨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대화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과거의 나의 모습만 보던 선생님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는 내가 내 목적을 분명히 해놓고 거기에 따른 플랜을 세워놓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나를 이렇게 바꾸더라는 거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할 수 없어요. 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바뀐다.
예, 제가 요즘 그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데일 카네기의 그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유사한 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지금 내가 앞에 설명했던 것과 아마 가장 부합한 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주제가 메모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그거였으니까 잠깐만요. 메모 오늘 내가 습관이 거꾸로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메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잊어버리려고 봤어요. 네, 중요한 거를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메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비슷하게 생각들 하시나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다만 그거는 이제 과거적의 얘기고 지금은 메모라는 의미가 많이 바뀌었어요. 또 도구 형태도 구성도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는 걸 거쳤어요. 들어보셨죠? 정보화 시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무슨 시대인가요? 여성 시대 이런 거 말고 지금 무슨 시대죠? 지금은 이제 지식화 시대라고 그래요. 지식화. 정보화 시대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지식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빅데이터가 뭐예요? 빅데이터 뭐예요? 빅데이터 대용량 파일? 대용량 파일? 뭐 비슷하긴 한데 파일은 아니죠. 조그만 데이터들, 즉 다시 말하면 조그만 정보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빅데이터잖아요. 빅정보, 큰 정보. 그러면 뭐 이제 각종 뭐 산업단지나 뭐 산업 뭐 어떤 뭐 이런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쓸 때는 뭐 다른 형태로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는 뭐 이제 교과에서 나오는 정보, 선생님이 얘기하는 정보, 학원에서 들은 정보, 친구들끼리 얘기 나온 정보 그런 다양한 것들이 정보가 되겠죠. 뭐 연애 정보들 친구들끼리 얘기한 거 뭐 어제 팀이 드라마 봤는데 아 걔는 나쁜 사람이고 걔는 좋은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불쌍하고 그런 것도 다 일종의 정보죠. 근데 그런 정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메모로 시작되거든요. 그런 메모들이 하나 모이면 어때요? 커다란 정보를 이루겠죠. 다시 말해서 그 커다란 정보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요즘 크리에이티브라고 얘기하죠. 창의적인. 그런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을 뭔가 만들어낼 때 그런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 꿈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고 싶어요? 패스. 뭐가 되고 싶어요? 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자, 교수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어느 쪽? 수학? 네. 수학 교수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죠. 그리고 관련 학과를 가고 또 경험을 쌓고 나중에 교수가 되겠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뭔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근데 가르치는데 다른 이제 수학과 교수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방법들과 그다음에 교수법도 있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많은 정보들도 있어야겠죠. 그런 정보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나름대로 취합을 하겠죠. 계속 모을 거예요. 그래서 스크랩도 만들고 정보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나름대로의 교수법도 만들어낼 테고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도 만들어낼 테고 1년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정보들이 없다면 1년에 교수법도 만들 수가 없고 1년에 강의안도 만들 수가 없어요. 즉 내가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게 빅데이터고 그 빅데이터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창조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의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고요. 창의는 유에서 유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창조를 할 수 있나요? 내가 알고 있는 한, 내 상식 한 창조는 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창의를 하겠죠. 창의는 유에서 유를 만든다 그랬어요. 창의는 절대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가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트 형제는 그 전에 비행기가 없었는데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에서 유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라이트 형제는 왜 뭘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을까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죠? 무가 아니에요. 결코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유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유가 뭐냐? 새로운 유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유를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뭐예요? 빅데이터예요. 그러한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겠죠. 그 만드는 가장 간편하고 돈 안 들이고 저렴하게 큰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메모라는 거예요.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모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메모는 완전히 다르죠. 규모가. 다 달라요. 저도 계속 지금 그런 데이터를 모아요. 웹사이트 이렇게 보다가 이게 지금은 당장 내게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게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무조건 클릭합니다. 예전에 신문 볼 때 여러분 이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옛날 분들은 신문 보다가 괜찮은 내용이 있어 가위가 좀 오려가지고 뭐를 해요? 스크랩하죠. 도화지에다 막 붙이고.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은 툴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인터넷 웹사이트 이렇게 보다가 블로그나 또는 뭐 신문 사이트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 보다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정말 새롭고 재밌는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스크랩 기능이 있어가지고 스크랩해서 내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축적을 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키노트를 이제 쓰는데 그때 필요한 이미지 같은 경우 이미지 웹사이트보다 이미지 나중에 이런 거 강의할 때 써먹으면 괜찮겠다. 갖다 모아놔요. 모아서 나중에 강의할 때 막 갖다 붙여 써요. 그러니까 저는 따로 이미지 파일만 가지고 있는 하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만들 때 거기서 찾는 거죠. 웹사이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때요? 웹사이트에 찾으려면 한 장 뒤져서 찾아야겠지만 내가 평소에 나에 맞는 이미지를 모아놓은 거에 보면 바로바로 찾아서 활용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메모거든요. 메모는 형태가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메모도 있지만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보이스도 있고 저도 강의를 들으러 가거든요. 나도 에너지 축적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스마트폰 꺼내놓고 다 녹음해버립니다. 녹음해서 나중에 또 다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진도 있고 파일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만들어 나가죠. 이게 이제 메모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지식화 산업화 시대에서 바뀌어서 이제 정보화 시대 또 정보화 시대도 지금 이제 지식화 시대로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지식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금씩 축적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를 통해서 새로운 걸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거기서 우리들은 그래서 좀 작은 개념으로 메모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중요하시다고 한 메모를 어떻게 하면 이제 메모는 이제 말 그대로 간단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제 좀 더 간단하면서도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좀 활용도 높은 메모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습관화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메모법 이렇게 멘토 앉혀놓고 듣고 있는데 메모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일단 여기부터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신뢰죠. 물론 그래요. 이제 시간 관리 강의 딱 하면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 관리 들으러 와요.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우선은 습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메모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 아무리 외쳐도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나만의 그 메모 도구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메모 도구 있는 사람 손 들어 봐주세요. 전멸이네요. 전멸입니다. 우선은 내가 항상 휴대할 수 있는 메모 도구가 있어야 돼요. 휴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항상 주머니. 여러분들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죠? 휴대폰은 꼭 가지고 다니잖아요. 놔두고 다니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저에게 메모 도구란 똑같아요. 오히려 스마트폰을 놔두고 가면 놔두고 갔지 메모 도구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휴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필기할 수 있는. 그렇지, 펜이 있어야지. 펜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펜을 항상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바로 내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을 때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습관. 내가 도구를 잘 가지고 다니면 뭐해?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주머니 속에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벨이 막 울려요. 그래도 받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가다가 뭔가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니면 정말 풀리지 않던 공식이 갑자기 길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을 때 딱 떠올랐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꺼내가지고 써야죠. 풀든가. 이게 안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인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해요. 직장인들도 똑같거든요.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먼저 드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돈 얼마씩 쓰세요? 대략 얼마나 써요? 응? 10,000원? 5,000원? 5,000원? 돈은 쓰잖아요. 어쨌든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가계부 써요? 안 쓰죠. 우선은 그걸 해요. 내가 돈을 쓸 때마다 수첩을 꺼내서 뭘 샀고 얼마 썼다. 그리고 집어넣어. 그 뭘 살 때마다 계속 쓰는 거예요. 사고 나서 쓰는 게 아니라 뭘 사면서 그 자리에서 동계산하고 바로 수첩을 꺼내서 써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일단 가계부를 자기가 잘 쓰다 보면 어때요? 내가 돈 쓰는 습관을 거기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그것만 나중에 어차피 수첩은 보게 되니까 그러면 돈을 좀 아껴 쓰거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돈 쓰는 방법을 알게 되겠죠. 어른들은 이걸 재테크라고 하죠. 사실은 재테크의 고수들은 가계부라고 얘기를 해요. 가계부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습득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뭔가 할 때마다 자꾸 꺼내서 쓰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돼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생각날 때마다 수첩을 꺼내서 쓰게 만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더도 말고 그 3주 동안 해보라고 해요. 3주 동안 하다 보면 그 금전출납만 3주 동안 하다 보면 나중에 자꾸 꺼내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머니에 바로 수첩이 있으니까 꺼내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날로그하고 이건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아날로그 저는 디지털을 다 겸비해서 씁니다. 그래서 뭐 강의할 때도 이제 스마트 도구 활용법이라든지 스마트 워크도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써요. 스마트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탭 종류 같은 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조그만 수첩이 있어요. 저는 근데 수첩을 고를 때 화려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표지는 까만색입니다. 까만색이고 그 딱 고를 때 일단 표지는 화려하진 않지만 쫙 펴져야 돼요. 수첩이 딱 안 펴지면 쓸 때 정말 짜증나죠. 이게 잘 안 펴지면 특히나 이게 장소가 어딜지도 모르는데 시도 때도 없이 쓰는데 대부분 지하철에 이렇게 서 있다가 메모를 해야 되는데 안 펴지면 잘 안 써요. 그래서 무조건 수첩을 고르는 조건에 쫙 펴져야 돼요. 펴져야 되고 이 케이스 그러니까 표지 있죠. 표지가 저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한 건 뭐냐면 딱 폈을 때 이게 휘지 않도록 그러니까 책받침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서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종이질 좀 나중에는 좀 오랫동안 이제 쓰다 보면 종이질도 따져요. 이렇게 연필로 쓸 때 슥싹슥싹 하는 그런 맛이 있으면 쓰는데 재밌거든요. 질리지 않고. 그리고 표지가 왜 까맣냐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음각으로 그 회사 브랜드만 써 있는데 거긴 저희는 스티커를 붙여요. 세상에 그 하나밖에 없는 수첩을 나만의 수첩을 만드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질리잖아요. 수첩이 밝힐 때마다 내가 디자인해 버리니까 디자인이 다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도구 자체가 질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수첩은 뭐 이렇게 시스템처럼 뭐 할 일도 적고 뭐 스케줄도 적고 메모도 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줄만 쳐져 있는 수첩을 씁니다. 왜? 거기에만 집중하게. 그런 도구를 써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메모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관입니다. 우선은 습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강의 노트 같은 거 쓰죠?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많이 이렇게 필기하잖아요. 어떻게 써요? 그래도 중요한 건 써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줄줄줄줄 쓰잖아요. 대체적으로. 대부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어른들도 회의할 때 보면은 그냥 줄줄줄줄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쓰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놓치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저는 아까 이제 뭐 앞에 있는 학생이 중요한 걸 쓴다는데 저는 키워드 형식으로 써요.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얘기할 때 핵심이 되는 걸 그냥 단어만 써요. 단어만. 아까 제가 습관 얘기했었을 때 만약에 제가 메모를 한다 그러면 습관, 가계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단어만 써놓게 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지만 본인은 그걸 알거든요. 본인이 봤을 때는 그 단어만 연결해 놓으면 그게 하나의 문장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근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느냐? 정말 못 그립니다. 나만 알아보면 돼.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뭘까요? 텀블러예요. 텀블러인데 어떤 텀블러인가요?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여줬으니까 여러분 아는데 내가 막 설명을 해. 그냥 말로만. 그럼 여러분들 상상 속에서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이것처럼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림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여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냥 뭐 대체적으로. 남학생도 요즘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남학생들은 글로만 이렇게 쓰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림으로도 표현하는 게 또 하나의 방식이 되고 좋아요. 그리고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 뇌에 끼치는 영향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인드맵 혹시 쓰세요? 마인드맵 많이 쓰세요. 그 메모에서도 제일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은 어때요? 그림형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림 방사형의 그림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핵심되는 키워드로만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하나의 그 문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자주 그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할 때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100이면 100 안 봐도 알겠지만 대부분 다 정리형일 겁니다. 정리형이란 건 뭐냐면 위에 타이틀 쓰겠죠? 그 1 못 쓰겠죠? 2 못 쓰고 그 다음에 뭐 소가로 1 해서 못 쓰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게 초등학교 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써오잖아요. 앞으로 대학 가서도 그렇게 쓸 거고 직장 가서도 그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그게 평균화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그 나름 메모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잘 안 씁니다. 아마 서점에 가 보시면 그 제 책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메모책 관련된 거 뭐 다른 이제 유명한 사람들 메모 잘하는 사람들 거 이제만 모아가지고 책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다이어리를 찍어놓은 것들 올려놓은 거 보면 정리형 모델은 어때요? 거의 낙서형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메모야? 내가 볼 땐 낙서인데 싶을 정도로 낙서로 이렇게 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림도 그려 있고 막 낙서처럼 한 것처럼. 사실 그게 사실은 메모거든요. 책에서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나만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메모는 일정한 툴도 없고요. 어떤 정형화된 방식도 없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게 메모가 이게 중요성을 좀 알고 이런 식의 형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좋다라고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나만 알아보면 되고 내 정보들만 잘 모아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메모해놓은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나요? 여러분들 집에 다 컴퓨터 있죠? 컴퓨터 다 있죠? 다 컴퓨터 있을 거예요, 이제는. 1인 1PC 시대, 뭐 1PC 시대가 됐으니까 컴퓨터 다 옮겨 놓나요? 하나의 사례로 들게요. 제 딸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우리 딸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그 학교 수업 노트 필기한 거 있죠. 그걸 전부 스캔해 가지고 다 DB화 시켰어요. 안 버려요. 노트는 버리죠, 물론 이제 다 DB화 시켜서. 그리고 그 노트마다 다 키워드를 달아놔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서치해서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식 같은 거 하는 거 배운 것들 다 코멘트 달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걔한테 그 DB를 줬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또 우리 딸아이는 과거에 좀 정보들 다시 복습하고 싶은 것도 컴퓨터로 그냥 찾아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연결이 돼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테크닉인데 이건 절대 딸한테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DB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노트를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정리 노트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웹사이트에 보면은 뭐 다른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석으로 맞게 뭐 응용해서 써놓은 그거를 그 URL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딱 클릭하면 글로 넘어가서 더 자기 그 노트 필기한 것과 걔하고 어려워가지고 더 넓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좀 교육하다 보니까 하나의 방식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그걸 통해서 쉽게 배워나가는 거죠. 그걸 DB화 시켜놓고 내가 까먹거나 필요로 할 때는 그것만 서치해서 보고 또 배우는 거죠. 리서치하는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학원을 안 다녀요. 뭐 제가 다니지 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학원비가 없어서 안 보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다니고 싶으면 가고 안 다니고 싶으면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단지 이제 학원비 굳었냐 그 굳은 건 아니고 그걸 다 책으로 사서 보게 합니다. 독서량이 많죠. 그때 하여튼 그래도 성적이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한번 취해보는 것도 나름 하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다면 다양한 메모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메모법에 그런 거 있으세요? 봤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메모 도구 아까 몇 차례 얘기했지만 메모 도구 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나는 거는 뭐 수첩, 뭐 요즘 이제 스마트폰도 될 수 있겠고 컴퓨터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제 친구 중에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메모를 열심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메모 도구는 뭐냐면 A4 용지입니다. A4 용지예요. A4 용지가 그 친구의 메모 도구예요. 그리고 연필 한 자루.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그 친구는 출근하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이메일하고 그다음에 일정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오늘의 할 일들 투두리스트 작성하고 그다음에 스케줄 작성한 다음에 인쇄를 해요. 데일리 양식으로 인쇄를 하게 되면 한쪽에는 투두리스트 또 한쪽에는 내 스케줄 그리고 나머지 메모하는 자리가 나와요. 그럼 그 친구는 그것만 딱 접어가지고 어때요? A4 한 장 접어버리면 어디든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할 일 같은 거 있으면 체크하고 한 것들 스케줄 그거 보고 메모할 거 있으면 그 뒷장에다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끝나면 그거를 다시 컴퓨터로 옮겨 적어놔요. 그러니까 했던 거 보고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메모하는 것도 다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A4 용지는 비닐 용지 파일 있죠. 거기다 그냥 해놔요. 여러분들 A4 용지 한 포에 이게 한 포 있잖아요. 그 몇 장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500장. 500장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하루에 한 장씩만 써도 1년에 365장밖에 안 쓰겠죠. 365장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메모와 자기 시간 관리까지 다 하죠. 그냥 그 친구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편하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특이한 케이스를 얘기하라서 제가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메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도구를 먼저 사고 그 도구에 모든 걸 껴맞추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예쁜 옷이 있어. 근데 사이즈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그 사이즈를 사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살을 찌우거나 아니면 살을 빼거나 하는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가야겠죠.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건데 그러면 이거에 맞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를 해서 도구를 선택해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맞춰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은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사용자 본인에게만 편리하게 사용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라. 그게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싸고
뭐 비싸고 그건 떠나서. 네, 이게 본인에게만 편하면 그게 최고의 도구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하이라이트 펜으로 밑줄을 치거나 볼펜으로 이제 다른 메모를 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관염이나 TV 같은 데서 한 분들 말을 들으면은 색을 굉장히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서 막 화려하게 이렇게 쓰는 학생들보다는 이제 한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색이 굉장히 적은 단색으로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좋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다양한 색을 썼어요. 정말 많은 색, 펜도 정말 종류별로 많이 이렇게 써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마인드맵은 그렇게 씁니다. 마인드맵은 좀 여러 가지 색을 써가지고 가지마다 이렇게 색을 좀 달리하고 이렇게 좀 그림도 그리느냐고 다양한 색을 쓰는데 그냥 메모는 그냥 만년필 하나만 씁니다. 예전에는 그 4색 나오는 거 있죠. 4가지 색 나오는 걸로 해서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거는 뭐 이제 초록색, 그 다음에 업무적인 건 검은색, 그 다음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그 다음에 또 그냥 뭔가 생각나는 것들은 파란색, 뭐 이렇게 좀 색을 분류를 해가지고 카테고리에 맞게 막 쓰면 나중에 수첩 보면 화려하죠. 예뻐 보여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낭비. 그러니까 뭐 펜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자체를 갖다 너무 한정시키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의 범위를 그냥 고정시키는 느낌을 받게 만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달리했죠. 그냥 다 집어치우고 올리 한 색으로 가자. 그리고 이왕 그렇게 할 거 만년필로 가자. 왜? 뽀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그 카피라이터 한 분 계세요. 최카피님이라고 우리 여러분들 빨래 끝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글을 쓰거나 낙서를 하건 메모를 하건 간에 내가 거기에 정성을 들인다면 그 중요성을 정말 안다면 좋은 도구, 그러니까 비싼 도구를 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좀 뭐 비싼 거는 사긴 좀 그렇고 몽모나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단지 이제 유사한 것들. 그래서 만년필 이제 그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거 이제 구입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냥 단색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그 아날로그에다가 메모한 것들은 전부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디지털화 다 시키거든요. 다 옮겨놔요. 저녁 때 10분 정도는 제가 메모했던 걸 다 옮겨놓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날로그에다 쓰지 않고 디지털로만 다 써놨다면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기도 하고 만약에 아날로그에 써놓은 것들이 있으면 옮겨놓으면서 내 하루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게 10분이면 딱 돼요. 10분이면 딱 좋게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그렇게 DB화 시키고 자기 때문에 그럼 DB화 시킨다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내용을 메모를 딱 해놓은 거에 대한 키워드를 달잖아요. 태그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그 태그를 달아놓으면 나중에 서치할 때 그 태그값만 주면은 필요한 메모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검색이 되니까 굳이 뭐 밑줄짝 동그라미 땡냐 뭐 형광펜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컴퓨터 옮기면 다 까맣게 나옵니다. 뭐 질문 안 하세요? 뭐 해야긴 하는데. 그럼 제가 하나 더 해도 돼요? 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스마트 기기라는 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처음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거의 스마트폰이 거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자폰들은 거의 잊혀져가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또 딱히 스마트폰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아이패드 같은 그런 스마트 기기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메모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스마트 기기에 하는 메모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노트 또는 메모장에 하는 노트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게 좋다 저기 좋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냥 아날로그 좀 감성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세대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뒷세대는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한참 종이를 많이 만졌잖아요. 그럼 우리의 그 감성은 종이에 많이 가 있거든요. 포커스가. 근데 여러분들 말고 앞으로 이제 점점 갈수록 그 뒷세대는 종이가 아닌 디지털을 많이 만지게 되겠죠. 그럼 디지털을 많이 만지는 친구들은 거기에도 그냥 감성이 들어갈 거라고요. 또 점점 그 디지털이 종이의 느낌으로 많이 가잖아요. 전자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전자책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종이 질감이에요. 화면이 보는데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약간 중성화돼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는 그냥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이 집히면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하고 어차피 아날로그 있는 것도 글로 들어가겠지만 그다음에 아날로그가 도구 집히면 아날로그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 써요. 근데 물론 메모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지만 어느 날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그냥 감성적인 것들, 내 기분들 그런 거 있을 때는 그냥 제가 그것만 쓰는 수첩이 따로 있어요. 그건 수첩으로만 써요. 그건 또 연필로만 씁니다. 뽀대나지 않아요? 나름 제 그 감성 방법인데 비 오는 날 종이에 연필을 들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뭔가 쓱싹쓱싹 써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름 운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런 감정 속에 몰입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대로 끄집어내서 막 쓰거든요. 어쩔 때는 화가 잔뜩 나 있거나 뭔가 답답한 것들을 갖다 그렇게 글로 표현하고 나면 남한테 정말 가까운 친구한테 막 쏟아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속 시원한 느낌. 대신 그 수첩은 꽁꽁 감춰놓죠. 우리 와이프도 못 봐요. 그거 보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럴 때는 종이를 많이 씁니다. 아날로그 도구를.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무적이거나 뭐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도구를 또 많이 쓰죠. 딱히 도구 상관없다는 거네요. 그 송구한 사람들 대부분 메모를 잘한다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 재밌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메모를 할까?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메모하십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메모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메모를 잘하면 성공할까? 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성공하는 방법, 수단 중에 하나인 것 뿐이지.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또는 성공의 길로 지금 접어들고 성공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메모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정보들을 놓치질 않아요. 그럼 놓치지 않으려면 당연히 메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메모를 하고 내가 보고 또 뭔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은 뭐 수업이나 뭐 공부를 위해서 노트 필기하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가 되긴 하겠지만 이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메모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또 다른 것들 어떤 뭐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교 뭐 졸업하고 나서 내가 어떤 기업을 들어갔든 아니면 어떤 사회 활동을 하든 아니면 여행을 갔든 그랬을 때는 나만의 무언가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메모를 하죠. 여러분들 어디 여행지 가서 사진 찍는 거, 그 사진을 왜 찍어요? 남기려고 찍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 메모죠. 우리가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남들이 다 찍으니까 나도 찍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겠죠? 네. 그럼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일지도 네. 모르지만 일단 사람들이 메모를 하는 큰 이유는 자기가 이제 생각나는 중요한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좀 현대화된 거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메모를 자기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메모를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를 적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관한 메모를 쓸 때는 이제 그거를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걸 하겠다라고 메모를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오늘은 이거 하겠다 하고 메모하는 게 좋아요? 그 시간 관리, 이건 시간 관리 쪽에 가까울 네. 것 같아요. 메모보다는. 이제 시간 관리에 보면은 그 투두라는 게 있고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두 개 차이를 아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할 일과 그다음에 일정.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할 일과 일정의 차이를 아세요? 자, 할 일은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정은 시간이 정해진 거죠. 그렇죠? 뭐 누구누구 친구하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 이건 시간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에 들어가겠죠. 근데 뭐 내가 오늘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하겠다. 라고만 얘기하던가 아니면 오늘 강의 준비를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MC 준비를 해야겠다. MC 준비. 아니면은 오늘 뭐 필통에 있는 연필을 다 깎아 놓겠다. 이거는 뭐야? 시간이 정해지지 있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할 일이에요. 구분이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 스케줄표 보면 그냥 시간대별로 다 정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연필 깎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노트 연습하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MC 준비하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스스로를 그냥 시간 속에 꽉 묶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어느 정도 시점이 탁 되면 먼 산 보고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지? 소위 말하는 톱니바퀴. 달팽이 톱니였겠죠. 막 쳇바퀴라고 그래요. 쳇바퀴. 쳇바퀴 돌듯이 돌았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보죠. 근데 시간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사람은 좀 유동적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고정적인 시간을 좀 줄이고 내가 내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투두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죠. 그리고 뭐 힌트를 하나 주면 투두가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에 10개, 15개 막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오늘의 할 일 절대 못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한정이 있어요. 절대 못 해요. 그래서 이건 시간 관리 때 하나의 팁으로 가르쳐 주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뭐 일일 계획 세우는 친구들 있어요, 여기? 한 친구 있네.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시간 관리를 잘해서 했어요. 근데 시간 관리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데 내가 물론 학생들은 보면은 거의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수업하고 끝나고 학원 가고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반복되긴 하지만 뭔가 내가 좀 다른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겠죠. 그건 본인 나름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만약 시간 관리 한다면 제일 먼저 스케줄을 먼저 적으세요. 스케줄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가지고 할 일을 적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하루 예를 들어 평균 8시간이라고 합시다. 뭐 직장인 같은 게 8시간 근무를 하니까 8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써놔요. 스케줄을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스케줄이 여기 딱 껴버리면 어떻게 되게요? 시간이 확 줄어버리죠. 근데 내가 할 거는 8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써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거보다 못한 게 더 많겠죠. 이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보면 나는 시간 관리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인가 봐 하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시간 관리 포기하는 사람 대부분 그 이유 이게 물어 찾아 들어가면 다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의 방법이 잘못된 걸 모르고 그냥 시간 관리 방법이 다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이 날 잘못 가르쳐줬어. 나하고는 또 안 맞나 봐.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본인이 잘못한 건 모르고. 할 거 없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말보다 그때 먼저 하신 말이 더 훨씬 많네요. 선생님 말씀이 더 많네. 저희가 토크를 거의 진행한 건 거의 없고요. 그렇죠. 시간이 이제 거의 끝이 돼서 이제 끝날 때가 마지막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 하실 말씀 같은 거 있으시나요? 뭐 오늘 메모법이 주제니까 메모의 중요성에 관해서 그 메모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다양한 멘토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저희도 섭외할 때 이렇게 쉽게 섭외되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12기에서 그 총 6분의 멘토를 만났잖아요. 6분의 멘토를 만난 분들 중에 하나만 얻어가면 돼요. 다 얻어가려는 건 사실 제일 좋겠지만 한 사람당 하나씩 얻어가는 건 제일 좋겠지만 하나만 얻어가도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집중하는 것들을 좀 많이 배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게 청소년들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개미가 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학교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학교라는 드라마도 하죠. 우리 집은 TV가 없는데 그런 거 잘 봐요. 그 학생들 보면 참 개미가 되어가는구나. 학교 뭐 중학교 수업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수업 열심히 하고 그 이유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대학 가서 수업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해요. 그게 뭐냐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참 얘들은 고급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참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이 아니지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는데 한 다큐멘터리에서 모 기업 회장이 나와가지고 한 소리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 기업이 모 기업인지를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 자막에 모 기업이라 나와가지고 알 수는 없는데 기업 회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 직원들을 노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대기업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고급 노예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를 젊은 시절을 날리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지금에 있는 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그것들을 하세요. 근데 그것들 하기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은 내가 눈을 감고 발을 딛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발을 딛지 못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면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과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좀 가급적이면 좀 멀리 볼 줄 아셔야 되고 저 가급적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라는 얘기를 해요. 어렵겠지만 요즘은 외국 나가는 게 돈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나가려고 마음먹으면 돈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나도 그 고등학교 시절에 14박 15일로 유럽 여행을 갔어요. 우리 때는 여행이 되게 어려울 텐데 뭐 다행히도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그 사우디 우리 때는 그 왜 중동 쪽에 견설 많이 나갔잖아요. 아버지가 많이 나가면서 나도 거기 어렸을 때 많이 따라다니고 그러다니까 이제 비자가 있어요. 여권이 있고 그래서 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정말 많은 세상을 봤거든요. 그런 세상을 보다 보니까 내가 뭔가 판단을 할 때 요만큼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능력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게 사회에서 큰 힘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지금처럼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고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메모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라는 것까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